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입니다. 화면이 좀 바뀌어갖고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얼굴이 그래도 음영 처리가 돼갖고 확 들어오진 않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얼굴도 빼라고요? 그건 조금. 자, 생각해 볼게요. 자, 5월 27일 화요일, 25년 국회지 8급 문제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요, 행정소송법인데요. 물론 어려운 판례도 있고 쉬운 판례도 있지만 여러분 행정소송이라는 파트 자체가 아마 잘 학습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편에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갖고 오다 보니까 마지막 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쌓이고 쌓인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 또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이게 그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좀 저랑 같이 하시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전반적인 얘기, 자,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 그 다음에 민중, 기관소송 살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행정소송법에 일반법이 있으니까요. 소송법에, 자, 일단은 행정소송법의 4조, 행정소송의 종류죠.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모두 소송의 종류는 4가지 정도 있고요. 그 중에 2가지는 주관소송이라고 합니다. 주관소송, 그 다음에 여기는 객관소송. 객관소송은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송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률상 이익은 주관적인 어떤 권리구제를 하기보다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법률에 마련되어 있을 때만 소송을 하게 있을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다는 거. 원고도 법률에 있을 때만, 기간도 법률에 있을 때만, 소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법률에 있을 때만. 자, 그렇게 갖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특히 민중소송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필요 없고요. 민중소송 그러면 주민, 투표, 이런 소송이요. 선거소송, 이런 말. 선거, 투표, 주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소송, 그다음에 주민선거, 그다음에 주민투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소송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해요. 자, 요 기관소송은요, 국가기관 간의 소송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자, 뭐 국가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헌재,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권쟁, 이거는 제외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헌재에서 권한쟁의 제외인데, 권한쟁의가 뭐뭐 있냐면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도 국가기관, 여기도 국가기관. 근데 뭐 여기는 헌법상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 이렇게 권한쟁의는 범위가 좀 넓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요 둘의 다툼밖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다툼이 생겼을 때 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88, 189 이렇게. 자, 192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소송으로서 민중소송, 기관소송이에요. 자, 그래도 민중소송, 기관소송 어차피 소송 유형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건성이라서 사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관소송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좀 구별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관소송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권익구제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에 대한 권익구제 소송이다 보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로서 원고 적격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특히 당사자소송은요, 민사소송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거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이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지위 권한 효력에 관한 소송이고, 법률 관계 지위 권한 효력에 관한 소송이다 보니까 그래도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요게 이제 사법상 법률 관계고, 요게 공법상 법률 관계인데, 솔직히 소송 내용이나 진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법적 근거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항고 소송으로 해야 될 걸,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사 소송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민사 소송 법원에서 항고 소송 법으로 이송해줘요. 자,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될 걸 민사 소송으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법적 근거를 달리 해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죠. 만약에 뭘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을 걸었던 행정법원이겠죠. 행정법원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송을 해줘 버려요. 어차피 법률관계 자체는 똑같지만 법률의 근거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것만 다르거든요. 소송 진행이나 유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은 같이 이제 서로 이송 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보내거나 병합은 안 되지만 이송은 가능하다. 자, 항고소송은요, 그러니까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직접적인 판례는 없고요. 항고소송은요, 이게 5조에 가보니까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일반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한 부작위잖아요. 위법한 상태에 대한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확인소송과 항고소송으로서 제거소송이라는 요 소송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취소소송은 말 자체가 처분의 제거, 확인 소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소송의 성질이 각자 다르고 그렇다 해서 이런 건 없어요.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음행소송 한마디로 5조에 써있지 않는 내용의 소송 이름은 없다 해서 무명항고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걸 열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관소송은 한마디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권익구제를 위한 거니까 권리 침해라는 사건이 있어야겠죠. 그게 법적 근거를 두든 법적 근거를 두지 않든 우리는 그 사건을 다른 말로 처분 등이 있어야 된다. 또는 부작위는 처분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행위를 안 하니까 위법을 확인한 소송을 하죠. 그래서 처분 등이라는 개념이 대상적격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등으로 인해서 법률 관계에 관한 지위 권한 효력이 다투어지는 소송이에요. 물론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제거함으로써 법률관계 모든 게 게임아웃 그러면 항고소송 가시고, 처분 등은 이미 사라지고 없거나 법률관계 지위 권한 효력만 변화가 남아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은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처분 등으로 다툴 수 있는데 당사자 소송은 안 받아주고, 처분 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처분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관계가 아닐 때만, 그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처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소송하는 유일한 경우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 해가지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봤어요. 여기 문제는 항고소송에 항고소송만 묻는 게 아니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모두 다 문제에 넣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거, 틀린 질문을 골라봐라. 이번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거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 대상이 아니다. 일단은 주민의 여론이 아니라 그다음에 선거, 투표, 여론조사 행위에 대한 법률 이게 마련되지 않았고 없어요. 그래서 민중소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못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민, 선거, 투표, 주민의 권리에 관한 소송이에요. 주민의 권리, 투표, 주민, 선거 이런 소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변경하는 것. 자,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 소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 종료 시까지 소송 끝날 때까지 21조 소변경 아예 규정이 있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 소송
범위 내에서는 주고 받고 아까 왔다 갔다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1조 사항에 변경되면 처음 제기된 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조항까지 있어요. 3번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포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항고 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게 서로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항고 소송으로 제기할 걸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준다. 자, 이럴 때는 잘못 제기했으니까 법원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빨리 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절차를 위반한 소송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네 번째, 공포상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한도 안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소송을 보니까 당사자 소송, 항고 소송 왔다 갔다 잘못 소송해서 보낸 적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는 요거는 학설적 견해만 있는데 요거 어차피 판례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변경이 가능하다. 맞아요. 저 옳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죠. 자, 5번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서 지방자산체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만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 처분의 위법성이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이든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법령을 들고 와야죠. 법령에 반한 경우를 위법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지방자산체 재정적 손실을 발생했는지 따라서 위법이다. 이거는 판단될 수 없는 내용의 근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 여기까지 맞는 지문 아까 맞는 건데 잘못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이고 정리했죠. 기본적으로 위법은 법적 근거를 두고 위법이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이 빵꾸가 난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정답으로 넣었네요. 어려운 질문 다 해놓고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정의론과 함께 합시다.